젊을 때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현금 흐름이 원활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러한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재테크 전략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자의 60% 이상이 자녀 지원을 위해 저축을 크게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위험에 뛰어들기보다는 작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 길은 꾸준한 준비와 전략에서 열립니다. 은퇴 후 삶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문제는 역시 경제적 안정입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 현금 흐름이 원활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러한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년층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적절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연구 자료에서도 한국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며 조기 은퇴와 연금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은퇴 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많은 이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막상 은퇴했는데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아 불안하다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자연스럽게 연금 운용과 재테크, 투자 전략 등을 다루는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0, 70대 시니어 시청자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한 팁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해야 남은 생애 동안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노후 빈곤이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은퇴 후 재테크 전략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치 않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금을 부동산, 주식, 채권 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주변 풍문에 의존해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정보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공격적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어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여유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적습니다. 투자 상품을 고를 때 단순히 수익률만 높은 상품을 노리기보다는 위험과 수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 자료는 노년층이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에 가담할 경우 우울감과 빈곤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은퇴 후 재테크는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정 부분 공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과 투자 목표, 그리고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정성 위주의 채권형이나 혼합형 펀드 비중을 높이고 주식은 배당주 위주로 소폭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60대 초반이라면 아직 1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다소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가족과 충분히 의논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재테크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채널은 정반대를 말하니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제기됩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이해할 수 있고 검증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각 은행 증권사의 공식 자료를 통해 기초 지식을 쌓으면 과장된 광고나 위험한 정보에 휘둘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작은 투자라도 확실히 이해한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반복해서 조언합니다. 한편 가정 내부에서 경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위험한 투자에 빠지거나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내 노후를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충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은퇴 자금을 함부로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층의 상당수가 자녀 지원에 재산을 소진해버리면서 자신의 생활이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재정 설계와 재무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본인 몫의 재정 책임을 인식하고 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게 됩니다. 은퇴 후 지출 항목 중 의료비는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입원, 수술, 약값 등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간병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에 미리 건강 관련 보험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전문 보고서에서는 노후 의료비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2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작은 병이라도 자주 병원에 가면 장기간에 걸쳐 의료비가 누적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자산을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노후 자금 중 일부는 유동성 자금으로 확보해 두어야 건강 문제나 갑작스런 경조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과 같이 비유동 자산만 많이 보유하면 급할 때 매각이 어려워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모든 자산을 현금이나 예적금으로만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부동산 보유와 금융상품 운용, 그리고 일정 부분의 현금성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동산을 활용한 주택연금도 인기가 있지만 주택 가격과 연금 액수를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추후 집값 변동과 가입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은 자신의 집을 줄이고 교외의 저렴한 주택으로 바꾸어 차익을 투자나 생활비로 활용하는 다운사이징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관리비 절감 효과도 있어 노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낯선 지역으로 이주하면 사회적 관계를 새로 형성해야 하므로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적금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제공하거나 일시정기형 연금 상품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이 좋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약관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예적금이 매력적일 수 있으나 반대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전문 보고서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의 실제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종종 배당주나 채권형 펀드와 같은 상품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는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어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생활비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 이자를 모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선호하는 은퇴자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도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므로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미국 국채조차 시중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완전 무위험 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상품을 골라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재정 대화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투자와 재테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부끼리 재정 상태를 공유하지 않으면 한쪽이 혼자 위험 투자를 감행하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해버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무리하게 지원하다 보면 정작 부모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서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부모의 노후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은퇴자의 60% 이상이 자녀 지원을 위해 저축을 크게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반면 가정 내에서 미리 재정 관련 약속을 해두면 갈등이 발생해도 해결이 용이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결혼 자금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생활비뿐 아니라 취미, 여행, 자원봉사 등 새로운 활동을 위한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온 만큼 은퇴 후에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꽉 조여 살기보다는 의미 있는 곳에 일정 금액을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적절한 사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후에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여유가 있어야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사치가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은 취미나 문화생활에 사용하고 그 이상은 지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노후 재테크 전략에는 의료비와 간병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증가합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비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기 요양보험이나 관련 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들은 간병비나 요양병원 비용이 수년간 누적되면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IMF 시절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을 크게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언제든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정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주가가 30% 하락하면 내 계좌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 분석은 실제 충격이 닥쳤을 때 빠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자동 자산 배분을 지원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직장 은행 창구나 증권사 PB센터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오히려 복잡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만큼 60대 후반도 여전히 젊다고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30, 40년 이상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설마 그렇게 오래 살까라는 의문이 깨지며 실제로 90대까지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소득이 없으면 생활비 압박과 건강 문제가 동시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 85세 또는 9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합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장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장수 위험 때문에 연금을 포함한 재테크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찍 은퇴한 50대 초반은 남은 기간이 길어 자산 증식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대 이상은 목돈 손실을 피하기 위해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큰 투자 실패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자녀가 추천한 코인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 대부분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투자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말고 예금만 하라는 극단적 방법도 옳지 않습니다.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 구매력이 하락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재테크는 투자와 저축, 지출 관리, 가족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문가 혹은 전문 보고서의 조언을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예컨대 어떤 전문가는 은퇴 자금 중 30%는 유동자산, 40%는 중위험 투자, 30%는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라는 3-4-3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장수 위험 시대에 85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평생 현역 트렌드에 맞춰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과 재테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한 논문은 노년층이 체계적인 재무 교육을 받으면 평균 수익률 개선과 심리적 안정까지 얻는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년층이라도 학습 의지만 있다면 재테크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늦었다라는 단정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큰 이익을 노리려는 급한 마음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차원의 준비 역시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회보장제도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제도 변경이나 수급 금액 부족 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책임 하에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되 공적 제도는 보완책으로 활용하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재테크 전략을 성공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초기에 꾸준히 공부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다면
우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설계 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기초 재무 상담을 통해 수입 지출 자산 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면 문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참고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며 과감한 도전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위험 통제가 가능한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큰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전략이 노년층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행운이 따라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패 시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노인층의 소득 구조는 연금 중심이 아니며 자녀나 가족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 부모 세대가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금, 부동산, 금융상품, 그리고 가족 간 협력이 결합된 재테크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면 은퇴 후 경제 걱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조합해 월 100만원, 임대 수익으로 50만원, 소소한 용역 활동으로 30만원을 벌면 매달 180만원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채가 없다면 일상 지출은 물론 약간의 저축과 문화생활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여러 장의 종이에 자금 흐름표를 작성하거나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직접 재무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수치화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비, 건강관리 비용, 예비 자금을 구분하고 기대 수명까지 가정의 자산 소진 기간을 계산하면 현실감이 생깁니다. 그 결과 이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겠구나 또는 내가 너무 낙관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영역을 보충할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투자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흥미에 맞는 소득 활동을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퇴직 전에 직장 경험을 살려 시간제 근무로 이어가거나 온라인 강의를 열어 일정 수강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전원주택에서 펜션이나 민박을 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창업에 뛰어들어 실패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시장 조사와 수익 모델 검증이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낫다고 보여줍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보고서는 적절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층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지수가 낮고 소득 안정도가 높음을 나타냅니다. 즉 은퇴 이후에도 완전히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소규모로라도 일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도감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결국 은퇴 후 경제 걱정 없는 재테크 전략은 단순히 투자와 저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가족관계, 비용 절감 방안, 그리고 자신만의 소득 창출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융합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맞물려야 노후가 진정으로 편안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위험에 뛰어들기보다는 작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자금이나 보험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들은 공적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개인 차원의 저축 투자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노년층이 과감하게 배움을 계속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면 온라인 금융 상품이나 주식 거래에도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뭘 배우기 힘들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작은 것부터 체득해 나가면 재테크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금융기관이 마련한 시니어 재테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 길은 꾸준한 준비와 전략에서 열립니다. 풍요로운 은퇴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